당신이 찾던 지식교양? 공평한 뉴스, 국민의 시선?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뉴스를 디자인하는 시선 뉴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차주님들이 운행을 하면서 현실상 그 자동차 등록 원부를 항상 띄워서 이렇게 본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저희 격리팀장님이나 저희 직원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차주님들 거를 저희가 띄워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그때그때 해요. 왜냐하면 넘버가 저희 회사의 직영 넘버일 수도 있지만 이제 거래처 협력회사의 넘버를 달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 넘버야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지만 협력사 넘버를 이제 달고서 근무를 하시는데 확인을 안 했다가 혹시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주님들을 대신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신 확인을 해드리는데 아마 대한민국이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드리는 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도 다 체크가 중요하지만 특히 마지막 부분, 네. 근저당 설정 부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이 불려져 있다면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이 자동차 등록 원부에 대한 내용은 만약에 일이 잘못돼서 법적으로 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바쁘다고 뭐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1년에 4번이거든요. 물론 요일통원에서는 잘 해주고 계시지만 그냥 다른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한번 시간 내서 발급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는 오늘도 이렇게 집 차주님들을 위해서 즐겁고 좋고 행복한 정보를 드렸어요. 네. 도움이 되셨기를.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이제 상담 코너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네. 네, 상담 코너에서 만날게요. 이하나 씨와 함께하는 상담 코너입니다. 오늘의 상담 이야기 한번 알려드릴게요. 30대 남자분인데요. 지입차를 이제 시작한다고 하세요. 네. 사실 지입차를 시작할 때 적지 않은 비용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지입료를 내야 하는 건지 그게 좀 의문이 갑니다. 네. 제가 지입료를 꼭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라고 했어요. 아마 100이면 100 처음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묻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그쵸? 지입료 왜 내야 하나요? 특히나 왜냐하면 이 지입차주분들이 소속된 직원이 아니고 다들 개인 사업자잖아요. 내가 이걸 사서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왜 돈을 주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지입료라는 거 자체가 접근은 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상 범위 안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이 지입사, 운수회사들은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일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면 이해가 가시지 네. 않을까요? 뭐 이제 처음에 근무를 하시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일이라든지, 그렇죠? 뭐 차량 등록증을 내는 일이라든지 전반적인 이 재정 업무를 운수회사에서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운행을 하시다가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중간에 일어나는 범칙급이라든지 고지서라든지 그리고 화물협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취합을 해요. 왜냐하면 다 운수사로 오거든요. 지입사로. 네.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넘버에 대해 해당하는 지입사로 가요. 그럼 거기서 관리를 해서 뭐 예를 들자면 사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지입료를 내는 이유는 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넘버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는 관리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솔직히 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혹시나 교통법규를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범칙금이 나왔죠. 근데 이게 기간이 지나면 과징금도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운수사에서 그런 용지들을 잘 모아서 사주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는 지입사 같은 경우도 간혹가다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과징금이 추가가 되고 뭐 그러면 어차피 기사님은 우리 사장님들, 그러니까 차주님들께서는 내셔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올바르게 내가 지입료를 냈다고 한다면 운수사나 지입사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범칙금에 대해서는 내가 내겠지만 과징금에 대한 거는 운수사 보고 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입사. 왜 어떻게 그러시나요? 의무예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그 범칙금에 대해서는 내는 게 맞지만 네. 뭐 늦게 알려줬다라든지 그렇죠. 그런 일로 인해서 뭐 연체라든지 네, 과징금이 발생한 그렇죠. 거는 지입사가 내야 한다는 거죠. 네, 오히려. 그 의무예요. 음. 해야 되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어. 때문에 지입료를 받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내가 지입료를 잘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입사가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따지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넘버는 우리 개인 게 아니고 법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입료라는 거를 낼 때 지입료 안에 포함되는 항목을 그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에 대한 관리부터 범칙금 등등등 또 우리가 부가세 납부하거든요. 네.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도 납부를 해야 네. 돼요. 그런 거 관련해서 모든 거를 취합해주고 다 정보를 전달해주는 곳이 이제 운수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지입료를 낸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 부가세라든지 이런 뭐 회계사무실이나 세무사무소 관련된 이렇게 일을 하실 때 그런 비용을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념을 네, 생각하시면 맞아요. 될 것 같아요. 네, 지입료는 그래서 이제 내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입료가 물론 터무니없이 비쌀 때는 또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올바르고 현명하게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 부분은 열심히 발품 팔아서 많이 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 씨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요. 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죠. 네. 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